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아이. 1층으로 내려가더니 어디로 가야 할지 한참을 머뭇거리는데요. 또래 친구들을 마주치자 쭈뼛쭈뼛하더니 건물 밖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거리를 배회하던 아이는 근처 휴대전화 가게 주인의 눈에 띄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여성분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 학생을 마주친 거예요, 지나가는 거를. 저희 매장으로 여성분이 들어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학생을 발견을 한 거죠. 이제 훌쩍거리는 그게 있었죠. 막 되게 울고 나서 훌쩍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옷도 입지 않고 훌쩍이면서 거리로 나온 이 아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지적 장애가 있는 9살 아들을 둔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아이가 이제 일반 학교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면서 지냈다고 하는데 지난달 모르는 번호로 여러 통의 전화가 오면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그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서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좀 많이 속상하네요. 이 제보자는 세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첫째 아이가 9살인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말도 좀 느리고 소근육도 좀 느리고 7살 무렵에 지적장애 중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나 집을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집에 오기로 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예. 그날도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막 울려가지고 받으니까 경찰서였습니다. 근데 그 경찰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아이가 경찰서로 와서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온몸에 옷을 지금 다 벗고 네, 옷을 다 벗고 와서 조끼를 입혀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셔가지고 경찰서로 뛰어가셨겠죠? 근데 이 보니까 아이가 친구한테 뭐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으니까 어떤 시민이 휴대폰을 파는 가게로 이 아이를 빨리 데려갔어요. 그냥 횡단보도 앞에 그 학교에 친구들이 서 있었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 휴대폰 사장님이 경찰서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지적 장애가 있는 9살 아들이 온전히 다 옷을 입혀서 학교에 보냈는데 아까 영상 보셨죠? 딱 신발만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에 따르면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일반 학급에서 적응을 잘했다고 합니다. 수업 태도가 좋다는 칭찬도 여러 번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에게 선택적 함구증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말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없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학교에 가기 싫어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아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휴대전화 가게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처음에는 불안해하면서 말을 안 하다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필담으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아이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같은 반 친구 한 명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서 자신이 다니는 학원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CCTV에서도 둘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피해 아동 측의 주장입니다만 보셨듯이 CCTV 상으로도 일부 확인이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친구가 불러내서 학원 화장실로 데려간 뒤에 때리고 옷을 벗겨서 내보냈다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는 그냥 이렇게 다녀. 자, 피해 아동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그아이가 고의적으로 저희 아들을 일찍 데리고 나가더라도 맛있는 걸 사준다고 둘이서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대방 아이가 다니는 학원복을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4층에 데려가가지고 남자 정지에서 이제 뭐 폭행을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다음에 저희 아들을 너 이러고 다니라고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왼손으로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팔을 잡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가방실을 밀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고 그 아이는 중간에서 복도 중간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일단은 피해 아동 측의 진술입니다만 네. 와,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자, 피해 아동 측 주장이긴 하지만 뭐 CCTV가 지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주장하고 지금 합당한 얘기가 보이고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원래 학교에서 급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 10분도 안 돼서 구내식당에서 둘이 나왔다고 합니다. CCTV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곧장 학원 내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고 피해 아동 측 얘기에 따르면 친구가 일부러 아이를 학교에서 일찍 데리고 나가서 학원 건물 4층
화장실로 가가지고 아들을 때리면서 옷을 벗긴 다음에 너 이렇게 하고 다녀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왔던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라는 데 밀었고요. 그래서 복도에 있던 어른들도 놀랐다고 하면서 이 학원에서 들어가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됩니다. 피해 아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또 문을 열고 확인하는 모습까지 이 가해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또 그런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 아이를 자기 친구를 저렇게 옷을 다 벗겨놓고 그 아이가 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거의 뭐 확인하듯이 이런 장면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일단 아이한테 얘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어머님이 붙잡아 놓고 이렇게 차분히 물으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 외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잘 타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게 된 이야기에 따르면 이 친구의 괴롭힘은 4월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용 시간에 아들이 친구들과 다른 동작을 하면 왜 동작을 틀리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사건 있기 전날에는 이동 수업이 있어서 복도에 줄을 서 있는데 아들이 필통을 떨어뜨려서 줍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팔을 스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왜 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의 팔을 세게 잡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 친구는 담임 선생님에게 제가 실수로 절 때렸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아들에게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스쳤다는 말을 몰랐고 선생님과 친구가 때렸냐고 물으니까 아 이것도 때린 건가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고 어머니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 전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피해 아동 어머니는 그 친구가 혹시 이것 때문에 다음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선생님한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뭐 알린 결국 뭐 상황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저런 게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 아이가 입고 있던 옷, 가방 이걸 계속 찾아다니셨대요. 찾았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정말 기가 막혔다는 거죠. 어머니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옷이랑 가방이 남자장실에 그대로 있는데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 특히 티가 많이 젖어 있더라고. 위에가 티가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이게 젖어서 이렇게 같이 젖은 건지 가방도 이렇게 살짝 젖어 있더라고요. 경찰에서 일단은 가져가시고 세탁은 하지 마시고 보관하고 있으라 그랬는데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생각이 나서 한번 꺼내봤는데 이게 소변 냄새가 엄청 강하게 나더라고요. 자, 은배 팀장님, 그 옷에서 왜 소변 냄새가 날까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피해 아동의 삼촌이 사실은 그 해당 화장실에 가가지고 옷가지를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 티셔츠가 흠뻑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봤더니 경찰은 아마 증거로 남기려고 해서 집에서 보관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세탁하지 말고. 그래서 집에 보관해서 두고 있었는데 얼마 후지 지나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소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피해자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마 요 화장실 바닥이 젖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티셔츠 같은 것을 화장실에 넣다 뺀 거 아니냐. 소변이 묻은 거 아니냐 생각을 해서 경찰한테 알렸더니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소변 냄새가 나면 빨아가지고 세탁해서 갖고 계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찰이 그 가해 아이가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이라 형사처벌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중요할 거 뭐냐면 원래 범죄 소년 같은 경우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을 범죄 소년이라고 그러고 촉법 아시죠? 촉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10세 그러니까 촉법 소년은 형사처벌을 안 받아도 보호처분 받는데 지금 말한 범법 소년은 10세 미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그다음에 보호사건도 안 됩니다. 보호처분도 안 받아요. 그러면은 형사처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처벌을 못 하지만 단지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남지 않죠. 그러니까 이 소년은 사실은 형사처벌 안 받으니까 부모한테 보내고 또 부모 훈계하거나 예. 그 소년을 훈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 범법 소년 그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2023년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층 아파트에서 그 8살짜리가 돌멩이를 그냥 밑으로 던졌어요. 70세 어르신이 그걸 맞아서 즉사하셨습니다. 걔 그냥 지금 학교 다닙니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상대 그 가해 뭐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가해 아동 측 입장도 좀 듣고 싶어서 학교에 좀 연락을 했죠. 자, 지금 학교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렇지만 학생들 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하고 해서 학교에서 조사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 측에서는 일단은
학생 주장들만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주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언론에서 취재 요청 왔다는 거를 해당 부모한테는 알려주는 게 혹시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고 말하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가 피해 아동 어머니 또 이 어머니가 이른바 지금 가해 아동 저기 근처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별 문제 없이 이제 부모님이나 뭐 아이가 다니는 모습 사과 별로 없고 미안한 기색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제보까지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이 상태가 과연 정상적일까요, 교수님? 지금 아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가 지적 장애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선택적 함묵증이 있어서 불안을 낮추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불안이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을 센 약으로 지금 한 명 늘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약을 좀 늘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벽 4시까지도 잠을 못 자고 밤새 몸을 피가 날 때까지 긁는 등 지금 그런 증세도 나왔고 당시에 얘기를 하면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아이가 선택적 함묵증이기 때문에 말 표현은 많이 못하지만 그때 전날의 저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겁니다. 우리가 봐도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울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울고 네. 있네요. 예. 너무 속상하네요, 진짜. 네, 진짜 그래서 온몸이 피가 날 때까지 지금 긁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약도 먹고 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술 치료도 받는다고 하는데 말을 잘 이렇게 뭐 원활히 안 되니까 미술 치료나 놀이 치료 또는 이제 뭐 몸으로 하는 예. 뭐 무용 치료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될 거긴 한데 어쨌든 그날의 트라우마가 좀 다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이 일로 근데 이제 부모님 역시도 너무 이제 잠을 못 자는 지금 상황에 이르셔서 예. 2시간마다 한 번씩 빼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아이와는 그 가해자 아이로 추측되는 아이와는 분리 조치되어 있고 지금은 일반 학급, 특수 학급 나누어서 수업을 받기는 예, 한다고 예. 합니다. 지금 아이가 보면 저 벌거벗은 상태로 나가다가 또래 친구들을 만나니까 멈칫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장면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어머님이 꼭 말씀 남기고 싶은 게 있다고 하셨어요. 네, 이 맨 처음 아이를 발견해서 가게 보호하고 또 경찰에 신고를 해준 휴대전화 가게 사장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너무나 난감하고 또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왜요? 아이가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가게에 들어갔잖아요. 또 경찰이 출동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보고 저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절대 사실이 아니고 너무나 감사한 분이라는 걸 꼭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상대 학부모 측과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 싶었지만 학교 측에서 너무 지금 조심스러워해서 컨택이 안 됐는데요. 혹시라도 저희한테 뭐 반론 주실 거 있으면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 예단하지 않겠습니다.